최악의 전세난 속에서 어제 정부가 2년간 빈집이나 상가, 호텔까지 총동원해서 전세형 주택 11만 4천 가구를 내놓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관련한 내용은 박수현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나온 대책부터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정부가 2022년까지 약 2년간 이 빈집이나 상가, 호텔 등을 통해서 이 전세주택 11만 4천 가구를 공공임대 형태로 공급하는 것이 대책 골자입니다. 예. 당장의 전세난을 잠재우는 것이 좀 시급한 만큼 공급에 집중을 하겠다는 건데요. 3개월 이상 공실로 남아있는 공공임대, 또 민간 건설사가 새로 지은 주택을 LH가 매입해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신축 매입 약정 등을 통해 전세 물량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에 새로 도입된 개념인 이 공공전세의 경우 소득 거주 요건을 완화해서 보증금 시세 90% 이하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했고요. 공실 상가, 오피스, 호텔 등 이 비주택을 리모델링해서 주거 공간으로 만드는 방식 등도 눈에 띕니다. 정부 발표 들어보시죠. 당면한 전세시장의 어려움 해소를 위하여 21년 내년도 상반기까지 초단기 공급 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였습니다. 신규 임대용 주택 전국 4만 9천 호, 수도권 2만 4천 호를 가급적 순증 방식으로 조속히 건설 확보하고 민간 건설사가 계약된 물량을 건설하면 LH 등이 매입하는 약정 방식 중심으로 전환하여 공급을 대폭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시세 90% 이하로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전세주택을 신규 도입하고 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앞으로 2년간 이 공급 물량 부족 현상이 좀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시장의 반응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 일단 저희가 어제 이 시간에서 전문가와 얘기했을 때는 전문가의 평은 방향성은 좋은데 질적으로 충족을 시켜주겠느냐 이런 결론을 많이 냈었거든요. 실제로 시장에서는 좀 어떤 이야기들이 나옵니까? 네, 일단 단기적인 공급을 통해서 당장의 전세난을 어느 정도 해결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예. 월세 중심에서 좀 전세 중심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또 수급 불균형이 지금 극심한 전세 시장 안정을 위해서 어느 정도 전세 유형의 주택을 이렇게 집중 공급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좀 유의미하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양질의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좀 전세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선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물량이 자녀 교육이라던가 직주 근접 등 이 위치와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요. 이 전세 수요를 충족시킬 만한 물량이 이런 조건들을 충족할 물량이 현실적으로 많지 않다는 게 업계 중론입니다. 전문가 설명 들어보시죠. 역세권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연립이나 빌라,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선호되는 전세 물건들이 시중에 많이 없기 때문에 충분한 매입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도 현재로서는 불투명합니다. 아이들을 교육시키게 되면서 이주 수요가 탄력적이지 않기 때문에 원하는 지역에 거주해야 될 때 그 지역에 정부에서 공급하는 물량들이 충분히 나와주지 않을 경우는 그러니까 지역별로 수급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은 있지만 이번 공급이 이 전세 대란 핵심인 아파트에서 비껴갔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소규모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으로 이 공급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전세난 해결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LH나 SH의 재정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고요. 정부가 시가가 아닌 감정평가액으로 이 물량을 매입하는 만큼 그 매입 과정에서 원활하게 이루어질지도 좀 주목이 되는 부분입니다. 예, 질적으로 실수요자들의 만족도를 얼마나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한번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어제 발표된 그 11만 4천 가구 공급 물량 자체는 적은 건 아니잖아요. 예, 대규모 공급 방안들이 나온 건데 이렇게 된다면 지금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어떤 물량 부족 현상 이건 어느 정도는 해결될 수 있을까요? 네, 그 말씀하신 수치가 이제 전국 물량이고요. 예. 수도권이나 서울 지역으로만 보면 서울은 8,900가구, 그리고 수도권은 24,200가구가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 공급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그렇지만 향후에 당장 1, 2년간의 공급 절벽을 좀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2023년 이후에 이 임대사업자 4년 만료가 되면서 물량이 좀 나오고 또 3기 신도시 물량이 좀 나오는데
있는데 서울과 수도권에서 매물이 급감한 좀 현재 상황으로서는 이 매물 부족을 해소할 수 있을지는 좀 미지수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 아파트가 아닌 다세대 주택 위주로 공급하다 보니까 수요 공급 간 미스매치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고요. 특히 주거 편의성이 다른 상가나 호텔 등 이 다른 비주거 형태를 리모델링하는 것이 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나옵니다. 앞서서 서울시가 호텔을 청년주택으로 개조해서 공급한 사례를 보더라도 높은 임대료 등으로 빈축을 산 바 있어서 이 공급이 좀 순항할 수 있을지 주목이 됩니다. 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정부 대책 발표 이후에 재벌 계열사들이 보유한 손님 끊긴 호텔과 또 법인 보유 상가 사무실을 고가에 매입해서 공공의 자금을 재벌에게 퍼주겠다는 것이냐라면서 세입자 보호 정책을 보완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또 매입 임대 방식이라는 게 좀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실제 공급 물량이 순증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는 시각인데요. 새로 짓는 건물이 아니라 기존 물량을 이렇게 매입한 것이면 주택의 총량은 동일하니까 전세 물량을 늘리는 효과는 좀 미미할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예. 이번 방안이 나오기 전에도 애초부터 이번에는 공공임대에 좀 방점이 찍힐 것이다라는 전망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약간 아쉬운 점은 24번째 대책이 나올 거다 하면서도 좀 시간을 많이 두고 나온 대책이어서 민간 부문의 대책이 없다라는 건 좀 아쉬움으로 꼽힐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평가들은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번 대책에서 민간주택 확대 부분은 빠졌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지적을 했습니다. 예. 현재 임대차 시장에서 공공주택 비중이 차지하는 것은 한 8% 정도인데요. 공급자 중심의 한정된 대책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특히나 지난 7월에 이 민간임대 사업자 혜택을 축소하면서 물량이 부족해지고 이는 곧 집값을 끌어올리는 그 상황이 됐는데요. 때문에 임대 시장에서 이 민간 공급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건축 규제 완화라던가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을 수 있도록 좀 유인하는 효과를 만드는 대책을 만드는 등 좀 그런 방향 쪽에 무게가 실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박수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